그다음에 이제 대법원이 절차를 무시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네. 이것이 판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무죄라든가 또는 판결이 파기되어야 된다라든가 이제 이런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네. 결국 그런 절차 위반 또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결국 누가 합니까? 대법원이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대법원이 그런 절차가 하자가 있었지만 무시하고 판결을 선고하면 네. 그 판결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냥 완전히 닭조똥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함정이라고 보느냐 하면은 예. 저는 대법원 측이나 저쪽 국힘 쪽에서 일련의 지금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측에서는 5월 10일, 11일을 기다린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5월 10일, 11일에 이제 후보자가 등록이 되고 나면 예. 만약에 만에 하나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게 되면 더 이상 후보 등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 기간을 넘긴 다음에 고등법원이 절차를 빨리빨리 서둘러 가지고 판결을 선고해서 예. 유죄 판결을 선고를 하게 되면 예. 피고인 측에 주어진 기간은 7일이거든요. 예. 7일 지나서 재상고를 해서 저는 대법원 넘어가면 저는 하루 이틀 사이에도 저는 판결 확정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27일이 확보가 되는 게 아니고 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저는 피고인한테 실제로 주어지는 기간은 7일이라고 봅니다. 일주일 상간에. 예, 일주일 안에 재상고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 하루 만에 선고할지 이틀 만에 선고할지 3일 만에 선고할지 저는 대법원 마음이라고 보거든요. 대법원 마음이다. 예. 상고이유서 보지 않고 우리가 판결을 하더라도 이미 그것은 우리가 2심 재판에서 올라온 그 피고인 측의 항변을 충분히 검토를 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판결을 선고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판결을 확정했다. 이렇게 대법원이 얘기를 하면 그걸 어디 가서 따질 겁니까? 대법에 가서 따져야 돼요. 대법원에서 따져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 아마 이재명 전 대표 측에서 일종의 이런 불변 기간을 계산을 해가지고 5월 8일 이전에 고등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네. 결국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네. 약간 방심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도 저는 염두에 두고 네. 5월 10일, 11일을 넘겨가지고 저는 급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 저들이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을 가지고 네. 그 재판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엄청난 사법 구태타. 사법 구태타죠. 저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절박하거든요. 자기들은 정권이 바뀌게 되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밖에서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느냐 아니면 감옥에 들어가느냐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고 법원도 이 대법관들은 지금 누리는 거대한 특권을 앞으로 내려놓게 되느냐 잘라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지금 봉착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절박한 심정에서 이렇게 일련의 쿠데타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군사 쿠데타는 자초가 됐지만 네. 보수 세력에 의한 언론과 사법부를 총동원한 이런 쿠데타는 저는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절대 저는 나이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